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건강검진표에는 대사증후군 주의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뱃살을 줄여보려고 좋다는 현미밥에 샐러드, 닭가슴살까지 챙겨 먹으며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더 붓고 소화는 안 되고 혈당과 혈압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평생 채소는 무조건 옳고 고기는 줄여야 한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을 아프게 만든 범인이 그 건강한 채소 속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혈압, 당뇨, 비만의 원인을 기름진 고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가공식품과 설탕은 나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 식물식을 하는데도 왜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폴 살라디노 박사는 그의 저서 카니부어 코드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식물이 당신에게 먹히길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식물도 생명입니다. 그들은 도망칠 다리가 없고 물어뜯을 이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포식자인 우리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씨앗을 퍼뜨려줄 곤충이나 동물에게는 달콤한 과일을 내어주지만 자신의 잎과 줄기, 뿌리를 먹으려 드는 포식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소를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렉틴, 옥살산염, 피트산 같은 성분들을 들어보셨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곤충의 소화기관을 마비시키고 동물의 번식을 방해하며 포식자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식물의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시금치 한 접시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은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식물의 방어 화학물질들이 장 점막을 자극하면 우리 장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틈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혈류로 침투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면역 시스템은 비상이 걸립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온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뱃살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 즉 대사증후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답은 우리의 과거에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해온 200만 년의 시간을 되감아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숲에서 나무를 캐먹으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매머들을 사냥하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식물은 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영양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급격히 커지고 지능이 발달한 시점은 정확히 인류가 고기를, 특히 지방이 풍부한 동물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한 때와 일치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생물학적 이용률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섬유질과 항영양소에 묶여 있어 우리 몸이 흡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동물성 식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그리고 가장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합니다. 소고기 한 덩어리에는 종합 비타민제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안전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준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그래도 변비를 막고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는 꼭 먹어야 하잖아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폴 살라디노 박사는 이 굳건한 믿음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장을 통과하며 부피를 늘려 배변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섬유질은 오히려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유발하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섬유질 섭취를 줄이거나 멈췄을 때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 차를 더 집어넣는다고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고기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은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의 진짜 원인은 혈관의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고기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식물성 씨앗 기름, 식용유의 산화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살코기만 먹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물을 사냥하면 살코기뿐만 아니라 간, 심장, 골수, 뇌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이를 노즈 투 테일, 즉 머리부터 꼬리까지 먹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간은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비타민 A, B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살코기의 단백질과 내장의 미량 영양소,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조화, 이것이 바로 인류 유전자에 새겨진 카니보어 코드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을 더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부터 식탁에서 치워보세요. 곡물, 콩류, 그리고 식물성 씨앗 기름은 염증의 기폭제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도 잠시 멈춰보세요. 대신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 양고기, 달걀, 그리고 천연 버터와 소금으로 식단을 단순화해보세요. 이것은 극단적인 편식이 아닙니다. 지친 당신의 장과 대사 시스템에게 주는 완벽한 휴식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탄수화물을 태우던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기 위해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 소위 키토플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두통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오후에 식곤증이 사라집니다. 부풀어 올랐던 배가 들어가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히던 가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몸이 지방을 태우는 기계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수많은 사례가 등장합니다. 수십 년간 류머티즘 관절염과 당뇨로 고생하던 환자가 식물성 식품을 끊고 고기 위주의 식단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약을 끊고 통증에서 해방된 이야기들이죠. 피부 발진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개선되며 체중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독소의 공격에서 벗어나 본래의 치유력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직도 채소를 안 먹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으신가요? 이해합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상식을 깨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식단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요. 식물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대사 기능이 망가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0일, 딱 한 달만이라도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인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이제 식탁 위에서 독소를 걷어내고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온 영양의 정수를 섭취할 때입니다.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편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한 야생성을 되찾아보세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